그러니까 애가 다 커서 뭐 성인이 돼서 분가를 했다. 둘만 남아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 막 이러면 막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뭐 애들이 아직 한참 클 때니까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조론을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네. 네. 뭐 저도 뭐 들어는 받고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벌써부터 뭐 조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뭐 그냥 아직까지는 조론 생각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아직까지도 너무 잘 지내고 그럼요. 또 아내가 없으면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음식물 쓰레기 또 버리는 오늘도 못 당당이잖아. 일어날 뻔했어. 잘했어, 잘했어. 늘 TV 모니터 하시는 모양이구나. 아 예. 그렇군요. 그 다 애정이고 사랑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예전에 뭐 조론 이런 말 나왔을 때 무슨 조론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조론이 굉장히 익숙해진 표현이다 보니 이혼보다 조론을 택하는 부부가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한 언론사에서 조론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때가 언제일지 물었더니 1위가 혼자이고 싶을 때, 2위가 자주 싸우다 지칠 때, 3위가 존중받지 못할 때, 4위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연자 역시 단순히 뭐 시골에 가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의 이런 방식이나 대화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 중년 부부 사이에서 조론 정말 실제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고 싶을 때, 자주 싸우다 지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이 얘기를 합쳐보면 늘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조론을 생각할 나이라는 건 우리가 최소한 그 결혼 연식이 뭐 짧게는 몇 년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몇십 년에 걸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우리가 보통 졸혼이라고 하는 것을 요새는 굉장히 즐겁게 혹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이 조론이라고 하는 문화는 전 두 가지로 대체되는 게 아닌가. 네. 하나는 미화된 별거이다. 또 하나는 이혼에 대한 대체 항목이다. 저는 이렇게 맞아요. 보통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보통 조론을 하는 분들 중에 좋아서 조론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남의 시선 불편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애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서로 살피면서 자기의 삶은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론을 얘기하시는데 이것과 별거 간의 차이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조론이 많이 증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은 삶을 자기의 기쁨을 찾는 데 조금 더 집중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기주의하고 이기성이 다르죠. 맞아요. 이기주의라는 건 다른 것들 다 없어져도 되고 그렇지. 나만 살면 돼. 이런 게 이기주의라면 이기성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거라 때로는 좀 늘어나고요. 그렇지. 필요하다면 또 경우에 따라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저는 이기성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조론이라고 하는 건 무작정 이기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저는 한시적으로 서로의 목표를 존중하면서 삶을 각자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합의된 양태를 저는 조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조론의 방식이 제가 정의한 그 방식대로 간다면 저는 이 방식은 어떤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이 미화된 별거이거나 아니면은 이혼의 대체 이거보다는 진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건 별거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사연자분이 진짜 조론을 원한다기보다 가끔 아내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의견을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단어를 택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가고는 싶은데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나의 그 그림엔 남편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된 20년 전 약속의 기대 속에 그 그림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남편이 일종의 배신을 한 거거든요. 아니 나하고 함께했던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지금은 나랑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아내 같은 경우 이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마음에 일종의 협박을 하신 거예요. 조론을 하거나 이혼을 하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꼭 가줘. 그래.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보통은 뭐 우리 앞에 잠깐 우리 사연자께서 말씀하셨겠지만 1박 2일 갔다가 3박 4일 갔다가
9박 10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함께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해요.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게 제가 볼 땐 이 사연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진짜 조론을 혹은 진짜 이혼을 원하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해 볼 땐 제일 먼저 남편의 꿈부터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를테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이 그림은 아내의 꿈에 대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남편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그럼요. 모든 자들에겐 다 꿈이 있으니까 남편에게도 내 꿈에 대한 성취를 먼저 재촉하기 전에 남편의 꿈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물어봐서 그 대화를 마음에 유화제를 좀 뿌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